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김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여객기 재활용입니다. 비행기를 재활용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의 한 대형 항공사가 1997년에 도입해서 23년 동안 운행을 해왔던 항공기를 은퇴시키기로 했습니다. 네. 이 여객기에서 몸체 금속판을 떼어내서 재활용해 기념품을 만들어 내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린 위에서 골프공 위치를 표시하는 볼 마커와 골프 가방에 걸 수 있는 네임태그 두 종류인데요. 자세히 보면 항공기로 쓰였을 당시의 편명과 기종이 그대로 있고 고유 번호도 각인되어 있죠. 항공기로 만든 한정판 느낌을 살리기 위해 스크래치와 얼룩도 그대로 살렸다고 합니다. 이 비슷한 거 올해 초에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도 인기가 많아서 금방 동났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버려지는 제품에 디자인을 더해서 이렇게 새 제품으로 내놓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 네. 환경에 기여해 착한 소비라는 의미가 있죠. 여기에 더해 항공기를 좋아하는 신조어로 이른바 항공 덕후들 사이에서는 기념품으로서 꽤 값어치를 한다고 합니다. 앞서 이 항공사가 올해 1월에 말씀하신 대로 퇴역 여행기를 분해해 국내 최초로 네임택으로 만들어 탈 당시에 4,000개의 한정 수량이 하루 만에 동났고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항공사는 제작사에 반납하거나 또는 매각할 비행기를 재활용하게 되고 우표 소집을 하듯이 희소성을 찾는 이들은 만족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네. 비슷한 사례는 일본에서도 있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일본의 전일본 공수 항공사가 지난 2014년에 퇴역한 보잉 여객기의 1등석 좌석을 떼내서 우리 돈으로 개당 680만 원가량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등석 좌석이 680만 원. 뭐 편하긴 하겠죠. 뭐 저도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기사 없는 택시입니다. 뭐 가까운 미래 얘기입니까? 네, 현대자동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한 기사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내후년부터는 미국 도로에서 달릴 예정입니다. 기사 없는 택시는 로보택시라고도 부르는데요. 어제 최초로 디자인이 공개됐는데 현대차도 자율주행 레벨 4 수준의, 그러니까 레벨 4번째 수준의 차량을 개발했고 이를 상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자율주행이라는 게 단순히 앞차와의 거리를 좀 봐주는 것도 있고 뭐 차선을 넘나드는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네. 레벨 4라고 하신 게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겁니까? 네,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수준에 따라서 레벨 1부터 5까지 나뉩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익숙하실 텐데요. 네네. 이게 자율주행 레벨 2, 그러니까 레벨 2 수준이고요. 네. 레벨 4라면 운전자가 탑승을 하되 목적지만 설정을 하면 운전자가 손을 대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알아서 운전해 가는 수준입니다. 네. 레벨 5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입니다. 구글 웨이모가 제일 먼저 미 애리조나주 등에서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운전기사 없는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네. 그 외에 GM 크루즈와 테슬라 등이 레벨 4를 목표로 로보택시 상용화 등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가 그냥 혼자 돌아다니는 날이 올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적어도 이때는 승차 거부 같은 건 없겠죠.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맨몸 세차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민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한 차례 논란을 일으켰던 한 남성이 또 다른 논란거리가 공개된 겁니다. 우리나라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울산 진화해수욕장에서 골프 연습을 해서 논란이 됐던 분 기억하실 텐데요. 네네. 이번에는 남의 영업장을 가로막고 제트스키를 세척했다며 인근의 상인들 사이에 영업방해 민원이 계속되어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시죠. 차 좀 빨리 빼주세요. 차 빼주세요. 차를 좀 빼주세요. 차 빼주세요, 빨리. 네, 수영복만 입고 세차하던 이 남성은 가게 주인이 나와 항의하자 차를 뒤로 살짝 뺐다가 이후 1분 가까이 항의가 이어지자 그제야 사라졌는데요. 이 영상을 찍은 가게 주인은 해당 남성이 1년 가까이나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며 신고했고 인근의 또 다른 상인도 이 남성을 모욕 혐의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야, 제트스키를 저기까지 갖고 오는 것도 참 대단합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차에 넣으면 삐익입니다.
뭘 차에 넣고 무슨 소리가 나는 겁니까? 네, 경찰이 내일 전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음주운전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코로나19로 경찰이 운전자 입에 단속기를 대고 입김을 불게 하는 방식이 방역상 적절하지 않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 단속기기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차 안에 넣으면 차량 내부 공기를 분석해 음주 여부를 밝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만약에 음주 단속하는 걸 봤다. 그때부터 차 창문을 다 열고 달리면은 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이 코로나19로 비접촉식 감지기를 개발해 단속에 투입했는데 환기를 하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개발한 단속기기는 공기를 흡입하는 모터를 달았는데요. 운전자 얼굴에서 30cm 떨어진 곳에 기기를 대고 있으면 숨을 불어넣을 필요가 없이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하기 때문에 환기해도 적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찰은 7월에서 8월 여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던 음주운전 단속을 영중으로 확대해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범죄 방식이 발달을 하면 그것을 잡는 수사 기법이나 기기도 발전을 따라서 해야겠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